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8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 180에 잘생긴, 외모, 대기업 과장으로 안정된 직장까지 데이트할 때마다 제 가방을 들어주고 문 앞까지 바래다 주며 조심히 들어가.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야 라고 확신했죠. 결혼식 날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평생 너만 사랑할게. 절대 울리지 않을게. 라던 그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신혼의 단맛이었어요.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힘들지 않았어? 라며 안아주던 남편. 주말이면 함께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영화 보며 팝콘 먹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2년 차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걱정돼서 라고 하셨지만 점점 제 살림살이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이 반찬은 너무 짜고 저 반찬은 영양이 없다. 우리 아들 옷은 왜 이렇게 구겨져 있냐? 집안 정리도 제대로 못하냐? 매번 오실 때마다 저를 지적하셨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직장 다니는 걸 못마땅해 하신 거예요. 여자가 시집 와서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라. 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나도 곤란하다고. 이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이해해달라니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차, 남편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응, 응. 하며 대충 대답하기만 했어요. 주말에 함께 시간 보내자고 해도 피곤해. 회사 일이 있어. 피했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갑자기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앞에 놓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그렇게 관리해? 라고 물으니까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 있어서. 라고 둘러댔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바보같이 믿었죠.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도 부쩍 늘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2번씩은 회사 회식, 동기 모임, 팀 야식 이런 핑계로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는 별로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늦지? 싶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남편들이 회식이 많나 봐요? 우리 남편도 자꾸 늦게 들어와서. 네, 저희 남편도 그래요. 팀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남편 말로는 요즘 회식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아니야,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다음 주 남편이 또 팀회식이라며 나갔는데 우연히 그 회사 앞을 지나게 됐어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인데 회식을 한다고? 이상하다 싶어서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계시나요? 아, 토요일인데 출근하신 분이 없어서요.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회식은 무슨 회사에 아무도 없는데 운명의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부산 출장을 가기로 했는데 오전에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어요.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깜짝 선물이나 해줄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점심때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죠. 거실 모퉁이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세상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소파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결혼 선물로 받은 그 소파에서요.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예쁜 아가씨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출장 갔으니까 걱정 마. 내일까지 안 와. 오빠, 정말 이혼할 거지? 나 기다리는 거 힘들어. 당연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년간 믿었던 남편이 매일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 여자 눈치도 못 채네. 바보 같아. 맞아. 매일 의심도 안 하고. 너무 순진해서 오히려 편했어. 그 순간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나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어요. 출장 어때? 힘들지 않아? 연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욱 소름 돋았어요. 몇 년간 나를 속여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울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먼저 핸드폰에서 그날의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켜봤어요. 남편의 패턴, 그 여자와의 만남 시간, 장소까지 다 파악했죠. 일주일 후 남편이 또 회사 회식이라고 나갔을 때 미행했어요. 호텔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요. 사진도 찍고 호텔 명세서도 확보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걸 알아봤죠. 그리고 시댁 문제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잠깐만. 저는 차분하게 이혼 서류를 꺼내 그 앞에 던졌어요. 이거 서명해줘.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3년간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운 게 갑자기야? 그제서야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뭐야? 핸드폰으로 그날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다던 게 오해? 나를 바보라고 했던 것도 오해?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와는 정말 끝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늦었어. 3년간 나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며느리가 무슨 짓이냐? 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운 거 모르셨어요? 3년간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언제? 증거를 보여줬죠.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걸 내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직장 그만두라고 하고 뒷바라지나 하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그 뒷바라지 아들이 저한테 한 짓 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대로 참고 살았다면 평생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려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인됐으면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사람 때문에 망가질 정도로 가볍지 않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